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중국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전문가로 꼽히시는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의 김상순 이사장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 학생들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상 총장님. 오늘 김진상 총장님께 저는 한 몇 가지 얘기를 좀 부탁 겸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학원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우리가 과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시진핑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피크 차이나 이런 것들이 탈중국화 이런 것들이 디커플링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결국은 리더 리스크, 즉 시진핑 리스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5년, 중국에서 25년, 대만대 사회학 석사, 북경대 국제환경 박사 등등 해서 대만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현지에서 연구를 하고 TV 토론에도 나가고 중국어로 칼럼도 쓰고 중국에서 하다가 2019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진핑 리스크가 과연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요, 후진타오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시진핑 시대는 당장 오늘 지금 공산당이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미 2017, 18년부터 해왔고, 이제 서구학자들이 드디어 올해 작년부터 그리고 최근에 올해부터 그런 얘기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서구학자들이 저희들보다 당연히 늦는 것은 저는 현지에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제가 백지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특히 여기가 대학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586 세대라서 대학 갈 때 독재나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한 운동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중국도 지금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입니다. 그죠?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였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48세 당시에 1974년생인데 펑리파라고 하는 48세 당시에 회사 직원입니다. 간부죠. 이 사람이 북경에서 가장 중심가인 하이덴취라고 하는 하이덴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통교라고 하는데 중국어로는 스통. 여기에 올라가서 현수막에 여기에 교각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2개를 겁니다. 그 2개를 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쪽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6가지가 있어요. 핵산 검사를 하지 말고, 당시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핵산 검사하지 말고 음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봉쇄하지 말고 자유를 원한다. 거짓말 그만하고 인권을 존중하라. 문화대혁명을 그만하고 개혁을 원한다. 인민영수, 즉 시진핑 1인 체제를 원하지 않고 선거권을 원한다. 노비가 되지 말고 국민이 되자. 국민은 우리로 가면 이제 민주 국민이라는 건데요. 다른 한편에는 뭐가 써 있었냐면 3가지가 써 있었습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파업하고 독재자, 반역자인 시진핑을 파면하라. 이게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가 되기 싫은 인민들은 일어나라. 세 번째는 1인 1표로 주석을 뽑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10월 13일이었고, 그 다음 11월 달에 그 전에 10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차 당대회가 있었죠. 거기서 후진타오가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측근에게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걸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시진핑 연성 쿠데타. 뭐냐면 원래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의 공청단파 중에서 왕양과 후춘화를 자기 7명 상무위원에 넣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바로 이 명단을 나중에 폐막식 전에 발표하면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를 하고 리잔수하고 왕후닝이 옆에서 그걸 거들면서 그 다음에 후진타오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문서도 못 보고 경비원한테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왕량과 후춘화는 사라지게 되죠. 예. 그리고 끌려나갔던
그 찐타워도 그 가족과 함께 연성가택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일이 10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1월 24일 날은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아파트 정문이나 이런 걸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요.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감추죠. 그리고 불이 났는데 2~3명밖에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상해에 있는 상해 위구르 자치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위구르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서 우루무치로가 있습니다. 우루무치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구르족들이 25일 날 11월 25일 날 시위를 합니다. 이것을 본 상해 시민과 한족들이 결국은 같이 동조를 하면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백지 시위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경희대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희대가 지금 전국에 우리가 22개 대학에 그 공자학원이 있는데 경희대가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중국 학생들도 뭔가 좀 생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11월 26일 날 에서 시작됐지만 27, 28일 동안 전국의 103개 대학에서 중국 전역에 있는 103개 유명한 대학에서 동시에 백지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하고 그리고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교문 정문에 나서서 경찰들의 진입을 막고 경찰도가 대치하는 등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모습이 중국에서 얼마나 올해가 75주년인데 얼마나 그 낯선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 옛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국 사회에 발생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조차도 지금 백지 시위로 다시 제2차 백지 시위, 제3차 천안문 사태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김진상 총장님 중국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좀 합시다. 공자학원 해가지고 공자학원 안에서 공자 가르칩니까? 중국 현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공부를 가르치시고 공자학원이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민호 대표께서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공개 토론을 하든지 경희대가 왜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많고 왜 공자학원 중에 또 제일 많이 친중국화되어 있는지 이런 거 얘기를 경희대가 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걸 1위를 합니까? 강기정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희대학이 22개 대학 중에서 제일 먼저 공자학원을 퇴출시키는 그런 학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상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또 촉구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에서의 이 집회라고 사실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요. 기자회견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 정보관께서 나오셔서 한양대학원 다르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옆에 주변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주차 문제라든지 저희 차들이 이제 저 앞에 지금 하얀 종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보과에 계신 정보관께서 경찰이 와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양대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됐고 그 대신 좀 아쉬운 게 여기 이제 경희대가 사실 5,000명이 넘는 그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백지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중국 학생들이 그나마 얼마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지시를 가지고 노예가 되지 말고 공민이 되자 이런 얘기 뭐 등등 이런 백지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다 많이 못 알아듣겠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할 때 뒤돌아본 그 장면은 중국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거고요. 이것이 어쨌든 생방송 인터넷으로 그리고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도 이것이 또 설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방송에서도 생방이나 녹화로 그 인터넷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 생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좀 서툰 중국어, 한국어지만 이렇게 답이 오고요. 좀 답답하면 자기들이 중국어로도 이렇게 저한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특히 경희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그래서 와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경희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잠시 갈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국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하나하나씩 물론 이 자리에서 한 20-30분 하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남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되고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계신 분들 혹은 이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백두 시위 제3회 천안문 운동 그 다음에 홍콩 우산혁명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중국이 민주화되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민주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체제로는 공산 체제에서는 시진핑이 설사 물러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안 가.